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변호사입니다. 양다희 변호사입니다. 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은 비단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층간소음이 불러일으킨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사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9일 새벽 A씨의 집에 초인종이 잇따라 울리자 참다 못한 A씨는 마지막으로 초인종을 누른 남성 B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B씨가 일면식도 없는 A씨의 집을 찾아온 사연이 참 황당했습니다. B씨는 익명 채팅 앱에서 자신을 18살이라고 밝힌 여성이 우리 집에 놀러 오라며 A씨 집 주소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당연히 A씨는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 범인이 자수했는데요. 아랫집에 살고 있던 20대 남성 박씨였다고 합니다. 박씨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A씨에게 불만이 쌓였고 A씨를 골탕 먹이기 위해 허위의 채팅으로 남성들을 유인했다고 합니다. 박씨에게는 짓궂은 장난이었겠지만 A씨가 당시에 느꼈을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결국 박씨는 주거침입죄 간접정보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고 하죠. 이때 간접정범이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는 사람을 이용해서 범죄를 실현시킨 사람을 뜻합니다. B씨는 A씨가 집에 놀러 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했겠죠. 즉 주거침입의 고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의가 없는 B씨를 이용해서 아파트에 들어오게 했다면 박씨는 주거침입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미성년자에 대해서 조건 만남을 하려고 온 B씨 등 A씨의 집을 찾은 나머지 남성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걸까요? 우선 19세 미만, 즉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뜻 B씨도 처벌되어야 할 것 같죠. 그래야 된다는 댓글도 정말 많았죠. 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박씨가 B씨 등과 주고받은 익명 채팅 내용을 보니 금전이나 대가에 관한 얘기 없이 단순히 우리 집에 놀러 올 사람을 구한다 라는 정도의 표현만 있어서 성매매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한편 2020년 5월 19일자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에 상대방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B씨는 박씨를 18살의 여성으로 알고 찾아왔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었다면 동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심정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3명의 남성이 모두가 잠든 새벽에 채팅 속 미성년자를 만나러 갔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허위의 채팅으로 누구나 이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참 두렵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슈 맛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뭐 해야 되죠? 구독이요. 네. 좋아요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